이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이라크 침공 사태인데요. That the Iraqi regime continues to possess and conceal some of the most lethal weapons ever devised. This regime has already us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Iraq's neighbors and against Iraq's people. 기억나요 이때. 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대량 살상무기 보유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후세인이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바뀌었다고 공언하자 바로 공격해버린 거 아닌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우와, 진짜 이건 저 지금 처음 한 거예요. 그래요? 네, 저희는 그냥 뭐 핵무기나 살상무기 이런 것 때문에 전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후세인이 유로화로 결제하겠다 이거를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 그리고 그때 마침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 세계 사람들은 다 테러를 당했으니까 미국이 당연히 당위성이 되게 슬픈 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테러를 당해서 자국민이 엄청 희생당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저런 진짜 기축통화 건드리면 그냥 끝장이네. 그냥 아라가 끝장이네요. 네, 이제 이해했네. 아니 근데 중국이 2028년 미국 앞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세계 무역은 중국이 미국을 앞섰어요. 말씀하신 대로 2028년쯤 되면은 경제 규모조차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무역과 경제 규모에서 앞서게 되면 사실은 그게 기축통화가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이고 외교력도 굉장히 강해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돈이라는 게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교환의 수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가치가 미국에 의해서 아니면 외국의 뭐 세계 국제 정세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에 대해 공부하고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 But right now, with interest rates at historic lows, the smartest thing we can do is act big.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쭉 이어져 온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언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 우리 교수님 평가단이세요? 이제부터 우리 시청률이 올라가는 요 타임입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중간 광고 나가나요? 그렇죠. 저는 오늘 교수님 강의 마지막 듣고 내일 주식을 시작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할 겁니다. 교수님 해답을 내려주세요. 지금 궁금하신 게 올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날려주세요. 지금의 장세는 사실은 유동성 장세예요.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건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장세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도 유동성 장세가 계속 될 거냐 하는 면을 봐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가 올해 국채 발행액을 순 발행 증가액이 한 2조 3천억 달러 즉 2조 3천억 달러의 국채를 찍어내서 재정정책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시중금리가 급속하게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뿐만 아니라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부채가 많은 그 파생 상품 같은 것도 위험해지거든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 걸 제어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과거에 테이퍼링을 시작했을 때 주식시장에 긴축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즉 여태까지 유동성 장세를 보고 달려왔는데 앞으로 줄여?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긴축 발작이란 말 무섭다. 그 저 긴축 발작이라는 게 약간 느낌이 갑자기 잘 가다가 심근동맥 같은 느낌인 거야. 심근 경맥. 경색. 심근 경색. 갑자기 혈관이 딱 막혀버리는, 막혀가지고 터지는,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스튜디오에서 돈 냄새가 나지 않나요? 앞에서 솔솔 나네요. 그러게요.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 지금 제 앞에 원화, 달러화, 금 그리고 비트코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얘가 그러면 네, 요거 하나에 지금 4,200만 원. 4천만 원. 그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TVN 그쵸. 녀석들이 그렇지 뭐. 눈에 보이게 일부러 이제 제작을 한 거죠. 예, 예. 2021년에 이 네 가지 중에 단 한 가지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 일단 저는 요즘 달러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달러는 결국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기축 통화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달러를 사겠습니다. 뭐 안 오르면 해외여행 풀렸을 때 그러니까. 해외 갈 때 갖고 가서 쓰면 되니까요. 아무튼 이 달러를 이제 좀 오늘 미래 수업 듣고 나니까 좀 많이 사놓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언젠간 무조건 오르니까. 아니 저는 이 선택지 중에 그 증권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주식이 없네? 네, 그게 하나 선택지가 더 있었다면 전 그걸 했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네, 선택을 야, 하겠습니다. 역시 2대 경제학과 나온 여자 맞다. 저 솔직히 고민 많이 돼요. 비트코인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너무 비싸요 지금. 너무 비싸서 못 많이 올랐어, 사고. 맞아. 그래서 금이나 달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사님도 어떠세요? 저는 달러요. 달러요? 달러. 어, 고민도 안 신사임당이? 하시고 달러. 신사임당이? 예. 망설임도 없이. 그죠? 이게 아니, 저기 왜냐면- 서술형 답안지라서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 요즘에 조금 올랐더라고요, 근데. 조금 올랐어요. 그죠, 그죠. 요즘에 1,100원 다시 올라왔는데 1,100원 아래면은 좀 사 모으는 거 좋지 않나? 저는 랜선 방청객분들도 되게 궁금한 게 나는 달러 사놓고 싶다 하면 손 들어봐 주세요. 달러. 달러 오, 많으시네. 나는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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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 금이요. 금. 금이 인기가 떨어졌어요. 자동적이라. 그럼 없네. 요동을 안 치니까. 주식. 주식 사겠다. 이게 만약에 돌잡이의 상황이라면 네. 이 시기에 뭘 집어도 올 한해 운수 대통인데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신축년 소처럼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와 한화, 금, 비트코인. 여러분은 미래의 자산 가치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교수님은 어떤 거를 선택하셨나요? 제일 궁금해요. 자, 이거 여쭤봐도 되나 싶었는데. 네. 이 강연을 다 듣고 나면 제 선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채널 잘 잡고 계시는데요? 밀당. 끝까지 강의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채널 고정. 궁금하다. 인류는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초유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이론상 금리가 낮으면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초저금리임에도 투자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대한 돈을 풀어서 해결해야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먹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풀고 있습니까? 이런 유동성 확대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와 자산가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코로나19 이후 각국에서 돈을 막 풀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금융소득으로만 흘러들어가 기존의 부유층의 부는 더 올라간 반면 빈곤층은 실업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 홍대 건물, 강남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었는데 건물 가격은 올라갔어요. 50억 이하 매물은 씨가 말랐대요. 그다음에 뭐 강남 건물 거래량이 지금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막상 그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 힘겨워하고 있죠. 1층 카페나 뭐 이런 데는 손님도 없고 또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계속 뭐 셧다운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 곡선 그대로 완전히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너무 씁쓸한 게 그 요즘에 유행했던 말 중에 그거 아세요? 벼락거지라고? 네, 들었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벼락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나만 벼락거지가 된 거야. 그러다 씁쓸하다. 보니까 그게 영끌한다 아니면 뭐 빚내서 투자한다 B2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꼭 뭐 누가 시켜서 너 영끌해, 너 B2해 이게 아니라 이게 초조함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내 통장에 내가 끌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맞아요. 맞습니다. 최근 스위스의 한 투자은행 자료는 충격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재산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빈부격차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부 구조가 무너지면 상부 구조도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로 이번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통화 주도권을 연준으로부터 가져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3차 재난지원금을 풀었잖아요. 근데 이게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힘든 사람한테 갈 때까지 우리가 약 먹거나 바르는 약처럼 이렇게 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기 재정정책은 약간 주사 같아요. 네, 거기에 그냥 임시 아픈 데다 빨리 그냥 바로 쫙 쏴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재정정책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사실은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렇지. 미국은 솔직히 지금 코로나 사태니까 그렇지만 그 이전에만 해도 거의 완전 고용을 달성할 정도로 실업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눈높이를 낮춰도 청년들이나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과 그 노인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게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아니요. 이제 좀 와닿기 시작하고 눈앞에 있어요. 닥친 이야기 이 같아요. 얘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아까 시청자들 채널 고정 잘 해놓으셨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떠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래, 나와야 이제 돼. 궁금하신 현실적으로. 네. 게 이 재테크에 관한 문제죠. 투자. 그러니까 해칭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해칭? 예. 해칭이요? 뭐 해님 투자도 아니고 무슨 해칭? 저희 신사임당 해칭 투자는 뭡니까? 해칭이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 그 반대 포지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플랜 B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제 흐름에는 한 군데 몰빵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칭 투자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뭘 하면 좋을지 좀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저번에 이제 안유아 교수님께서 나오셔갖고 완전 청기 누설을 한번 하고 가셨거든요. 한 그 정도 청기 누설쯤 돼야 됩니다. 저희 기대 많이 합니다. 네, 다 기대하고 왔어요. 저희 사실 돈 주고 왔어요, 여기. 해칭 투자의 수단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 받아 예. 적어. 그러니까 연동부채.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원금이 비례에 불어나면서 이자도 마찬가지로 불어나거든요. 오이자도.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현금보다는 대체 자산이나 상품에 묻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대체 자산이나 상품? 자산이면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거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는 금속이나 곡물 등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상품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은 원자재는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뭐 물가 연동 국채, 금이나 비트코인 중에서 혹은 원자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장 유망할 거라는 한두 개를 골라서 이렇게 두루두루 나누어서 포트폴리오로 이제 투자를 해놓는 게 이런 시대에 알맞는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예. 뭐 다 좋습니다. 예, 근데 저처럼 뭐 돈 다 까먹고 통장에 투자할 돈도 별로 없다. 뭐 저 사실 뭐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 돈이 좀 없어.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이야 말씀하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위상은 위축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대가 부자가 되려면 이걸 알으셔야 돼요. 3대가 부자로. 3대가 자, 이게 뭘까요? 공부요? 공부해야 되나요? 공부해라. 선생님. 앞으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이거는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게 비트코인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라는 게 사실 비트코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념을 일컫는 거더라고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저희 얘기하고 요즘에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인기 많죠. 그런 거나 이제 뭐 전자화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쪽도 그렇고 가상화폐 그리고 CBDC까지 이런 걸 다 묶어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지금 싸이월드 도토리로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겁니다. 죽으면서 내가 도토리 남겨놨다. 그러니까 많은 건 알겠는데 저 많은 디지털 화폐 중에서도 좀 더 주목해야 될 화폐가 있을까요? 특히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BDC가 뭐예요? CBDC는 예.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부르는 말인데요. 돈을 벌려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현재 세계 각 국가에서는 새로운 화폐로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입니다.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중에서 80%가 개발을 하고 80%가 있어요. 벌써.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걸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CBDC 발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을 이제 테스트. 이미 중국은 지난해 테스트를 했고 올해 테스트 지역을 넓혀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발 중인 디지털 화폐를 보면 여기에 부딪히기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이 화폐는 인터넷이 안 되는 곳, 없는 곳에서도 핸드폰끼리 부딪히기만 해도 서로 결제와 거래가 되는 돈이에요. 아마 중국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이제 같이 쫓아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화폐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발빠른 나라들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약간 그 달러의 위상이 조금 흔들릴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아요. 어느 한 나라의 통화가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세계 통화의 분권화, 다양화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외국 디지털 화폐를 사고 파는 시대가 옵니다. 예전의 무역은 이게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어요. 뭐 신용장도 개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외 직구할 적에 클릭 한 번으로 해외 무역, 해외 상품을 사잖아요. 맞아요. 그게 무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면 클릭 한 번으로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에는 우리가 사실은 통화를 공부하고 자기가 어느 통화로 갖고 있어야 유리할지를 스스로 정해가지고 실행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재테크를 잘하겠느냐가 아니라 지금은 화폐 역사가 변하고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에서 오늘날의 화폐 그리고 미래의 화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이 통화의 역사나 화폐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동참해서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돈은 이제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돈을 공부해서 우리가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돈 시대가 왔네요. 자체에다가 돈 자체가 그러니까. 상품이 되는 맞아, 그런 맞아. 시대가 되는 거겠네요.